유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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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자야, 유해자.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네, 우리 아버지 이름 찾을 거다 아마.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느냐고요? 임봉화입니다. 네? 임봉화. 임봉화 씨. 네. 봉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쉬는 달동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네. 엄마도 하나 계셔. 이제 다 만난 거야. 알아보겠어? 글쎄요, 아버지 많이 닮았네요. 모시 예, 맞아요. 6.25 사람 때 납치당해 갔었지. 예, 빨갱이, 지방 빨갱이한테요. 아이고, 많이 닮았네요. 나랑 닮았는데. 달들을 다 잡아보고 15년 동안 내가 기다리고 헤매고 네가 찾아보니 또 하려다가 내 아우를 만나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몇 개 사긴 샀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나요? 소야, 형님 박슬기는 6.25때 전사하고 너 4대명자야. 에이, 옥소리도 있고, 야, 박수도 있고. 저는 형님이 돌아가신 마음 주면 변함이 없어 모시고 있대요. 아이고, 저런 남자도 모르는 게. 남자도 모르는 여보세요? 가겠노라고 내 동생. 형님 올라갈게. 걱정하세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올라갈게. 잘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이만큼도 하지 마세요.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우리 만났으니까네. 이제는 헤어지지 말아야지. 안 예. 그래? 네. 안 그랬나? 네, 알았습니다. 이 시간 시작함에 앞서서 야만인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아끼신 269분 그 가족분에게 삼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칼기가 소련의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됐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온 국민이 분노를 지금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30여 년 전에 그 공산주의의 만행에 의해서 슬픔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 30여 년 넘게 슬픔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또다시 이 천인 공노할 사태를 또 목도하면서 말이죠.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네. 이산 가족 만남 좀 2달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젊은 세대들께서 공산주의의 만행을 빌어서 알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어딘가 이산 가족이 없으신 분은 와서 닿는 게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야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표현이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더한 표현이 있다면 정말 더한 표현을 얼마든지 써서라도 우리는 이 분노를 좀 사귀고 싶지만 도저히 사겨지지 않는 분노입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모두 사필 규정의 결과로 그렇죠. 그 어리석은 자를 벌하는 네. 그런 걸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네. 이제 또 인류 사상 유례가 없는 그 만행에도 반드시 사필 규정의 벌이 내려질 겁니다. 네, 결과는 반드시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 그런 그 슬픔을 딛고 계속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들, 공산주의자의 만행을 고발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또 진행하고 계속 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그 유족들에게 저희가 뭐라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입이 다물어질 뿐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산주의에 의해서 30여 년 넘게 가슴 아파하시며 살아오신 분들 그 아픈 사연을 또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을 또 이 시간에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해올리는 것이 바로 지금 억울하신 분들의 마음을 또 달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러니까 9월달 들어서서는 이산가족 찾기 요 생방송 운영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만나셨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6,428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KBS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6,428가족의 만남 참 많은 분이 만나셨죠. 컴퓨터에 의해서 또 책자 열람을 통해서 그렇죠. 또는 벽보를 통해서 네. 만남의 광장에도 늘 밤을 지새우며 또 시간을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6,428가족이 만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못 만나고 애태워하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한 그 수단을 동원해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시려는데 어떤 그 실마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만날 수 없는 이런 그 안타까운 분들, 그래서 이제 진행 방법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산 가족들 그 헤어질 당시의 상황을 그동안에 쭉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오늘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본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 그렇죠. 사연을 좀 듣고 인터뷰를 좀 해서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헤어지실 당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무슨 증거 자료라고 할까요? 그렇죠. 실마리 같은 네, 거. 단서가 된 예. 무슨 사진이라든가 물건을 갖고 나오시면은 저희가 한 분에게라도 더 보여드리면서 가족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께서는 네. 뭐 KBS 지 전국 어느 방송이나 상관없습니다. 꼭 단서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무엇을 좀 가지고 나오시면은 아주 편리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고 정말 모두의 눈시울을 적치게 한 사연은 그 당시에 전쟁 고아들,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는 분들의 사연이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찾는 그 안타까운 사연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먼저 일일이요. 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사연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사연을 한 분 한 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네. 빨리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시는데 전에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 이해하시고 또 말씀하실 적에 그 사연을 좀 잘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짚히시는 데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근거에 의거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찾으실 수 있도록 네.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대 전화를 마련해 놓고 이 밤의 방송은 새벽 2시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은 또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송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대생들이 잠을 쫓고 모두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화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대표 전화는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서울의 대표 전화가 2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잘 좀 기록하셔서 이 전화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학생들이 오늘 30명이나 동원돼 가지고 한 분 한 분 전화가 오시면은 계속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지 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전력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서 여러분들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요. KBS 본관 중앙홀의 전산실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 조회 상황, 표정을 좀 알아보죠. 강성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요 상봉자 그 현황을 저희 컴퓨터에 넣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중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9시 현재 6,395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출신 도별로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눌러보실까요? 출신 도별은요 그동안 신청하신 분들이 황해도가 가장 많으셨거든요. 상봉하신 분들은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12.2%고요. 네, 황해도 역시 신청하신 분이 가장 많은 황해도 출신 분들이 가장 많이 상봉하셨고요. 강원도, 경기도, 평남, 함남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봉자 현황에서 이번에는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지요? 네, 부모님 찾으신 분이 9.8%고요. 형제 자매분이 가장 많습니다. 네,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48.9%, 그러니까 만난 가족 중에 약 반가량이 형제 자매분이 만나셨고요. 삼촌 사촌이 그 다음, 그리고 부모님이 되시겠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너무 길어서요. 자꾸 하신 그런 부모님이 많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가장 많군요. 네, 그 다음 현황을 보겠습니다. 상봉 동기를 볼까요? 네, 헤어진 시기가 먼저 나오네. 헤어진 시기를 보겠습니다. 해방 전후가 13.1%가 6.25가 막 발발했을 때 그때 헤어진 그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일사 후퇴 그리고 해방 전후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헤어진 시기별을 봤고요. 이번에는 상봉 동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만나는지 보겠는데요. 제 KBS 텔레비전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만난 가족들이 네, 상봉 동기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약 60%가 저희 텔레비전 이산가족 방송을 통해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KBS 컴퓨터를 통해서 만났고 명부열람입니다. 책자 그리고 벽보 그밖에 호외 이런 순으로 만났습니다. 역시 방송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으네요. 네, 상봉 동기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30년의 세월 얘기를 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도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8만여 가족,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8만여 가족이 저희 KBS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니까요. 어느 부시든지 KBS에 오셔서 직접 신청을 하시고 컴퓨터를 통해서 조회를 하셔서 더 많은 가족이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중앙홀 컴퓨터 단말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셔도 오셔가지고선 컴퓨터로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네.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조회를 또 해보시면은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걸 또 아실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러니까 KBS에 신청을 하시지 않으셨어도 이산 가족들 KBS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마련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또 만남의 광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만남의 광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KBS 본관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6일 문을 열어서 오늘 현재 28회째 맞습니다. 28회 되는 오늘 8가족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8가족이 잊었던 혈육과 재회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10시 45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밖에는 간간히 비가 뿌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 KBS에서 오늘 생방송이 있어서인지 이곳은 약간 한가합니다. 이곳 만남의 광장에는 지금 관계 임원 되시는 여러분 또 봉사대원 여러분들이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밤이라도 찾으실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간간히 문의 전화를 하신다든지 또 문의를 해주시는 분 또 접수를 간혹 해주시는 분이 계실 따름입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곳을 지금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20만 5,6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가족 모두가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중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어린이들이 또 찾고 있습니다. 또 학생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치고 이곳 만남의 광장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또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각오를 다지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흐뭇한 마음을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또 만남의 광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상봉의 기쁨을 좀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진해지네요. 네, 계속 좀 그러면은요. 어서 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급해질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메모해 두셨다가 바로 우리 가족 갖고 날 때는 바로 전화 주세요. 783국에 5592번과 783국에 6781번 두 대 대표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컴퓨터실에서 보신 것처럼 TV를 통해서 만나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만나지 못한 분 TV를 통해서 만나셔야겠는데 자, 그럼 빨리빨리 만나시도록 그렇게 해올려야죠. 네, 김상준 아나운서. 네, 37,322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기문 씨입니다. 아버지 성함은 이경철 씨인데 돌아가셨군요. 형 이기전 씨 40살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름과 나이를 모르는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군 의무관이셨고요. 일사후퇴 때 헤어지셨습니다. 당시 그 아버지가 군 의무관이셨는데 어디 근무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부산서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근무를 하셨군요. 아버지가 군 의무관이셨습니다. 서울 37,322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7,427번 경기도 의정부 근처에 사셨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이름은 서득천 씨인데요. 지금 그 확실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일가 친척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 아버지가 괴뢰군으로 강제로 끌려가셨고 어머니는 일사후퇴 당시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과는 경기도 근방 집 앞에서 헤어지셨는데요. 2살 때 화로불에 댄 상처가 엉덩이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확실치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기억나시는 대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4-5살 때겠죠.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실 때 동네 어른들이 이제 장사를 치러줬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그 어른이 결국은 의정부 영생보육원에 저를 입양시켰거든요. 그 어른들이라도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 고향은 물론 어머님의 산소라도 찾을 수 있겠는데요. 네, 앞집 할아버지가 보육원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보육원에서 이름이 선득천 씨 37,427번입니다. 37,100번 이명숙 씨, 아버지 이홍열 씨, 어머니 지봉열 씨 이름이 확실치 않습니다. 여동생 문자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함남 천내역에서 외할머니를 따라서 서울의 외삼촌 댁으로 올라을 했고요. 외할머니는 정 씨, 외삼촌 지복환 씨도 함께 찾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통천 고제입니다. 37,100번 아버지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37,306번 차수복 씨, 아버지 차재호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이재호 씨, 여동생 차수옥 씨, 차도영 씨를 찾습니다. 1.4.5때 당시 사리원에서 헤어지셨는데요. 6.25 때는 평양 선교류에서 사셨습니다. 평남 개천군 봉동면 귀양리가 고향입니다. 1.4.5때 때 사리원에서 헤어지셨군요. 네, 사리원서 헤어졌어요. 37,306번 차수복 씨였습니다. 다음에 37,006번 권경희 씨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고향입니다. 아버지 권학순 씨, 어머니 강 씨, 오빠 권경태 씨, 여동생 권경혜 씨를 찾습니다. 올케는 결혼 때 못 봐서 얼굴은 잘 모르는데 올케가 계셨다고요. 또 이종 사촌 오빠 최선태 씨를 함께 찾습니다. 1.4.5태 이후에 소식이 끊겼고요. 오빠와 여동생은 서울 이화동 집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이화동에서 사셨군요. 이화동에서 살았어요. 네. 당시 그러면 아주머니는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요. 20살 때예요. 이화동. 네. 제가 볼 때 이 코 밑에 바로 그 점이 있는데요. 어려서도 그 점이 있었습니까? 어려서도 있었어요. 네. 왼쪽 코 밑에 점이 있으십니다. 권경희 씨, 서울 37,006번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37,020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인옥 씨가 아버님 이석태 씨, 동생 이정원 씨, 낙원 씨, 사촌 수원, 창원, 주남 씨, 조카 이주일 씨 찾습니다. 청진 학교골이라는 곳에 사시다가요. 해방 전에 부모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본인은 해방 월남을 하셨는데 동생 이정원 씨는 코에 상처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사촌은 황해도 시별리에서 사셨습니다. 이인옥 씨가 찾고 있는 가족인데 지금 대신 나오셨는데 어떤 관계십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돼서요? 그러면 이 찾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 같은 거 어머님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는데 외삼촌 코에 상처 난 거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으세요? 뭐 아버님이라든가 동생에 대해서는? 네. 지금 대신 나오셨으니까 잘 내용을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37,020번 소개하셨습니다. 다음 37,027번입니다. 정동선, 정혜선, 정혜안 씨 삼형제께서요. 어머님 김준재 씨, 부인 전정희 씨, 여동생 정혜숙, 혜영, 혜원 씨, 막내 동생 혜순, 형수 김성화 씨, 조카 정영실, 원건영옥 이렇게 여러 번 찾습니다. 1.4.5 때 평양 창전의 집에서 평남 도청 앞인데 잠시 피난 온다고 하시고서는 아버님만 모시고 두 형제만 피난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오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저 둘째입니다. 둘째 정혜성 씨입니까? 해한. 네, 정혜안 씨가요. 그러면 삼형제만 먼저 월남하셨습니까? 월남하셨을 때 상황 중 기억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예, 월남할 때 저 아버님하고 형제가 남자만 우선 살라고 넘어왔습니다. 네. 헤어진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배양집.
평양 집에서 헤어지셨습니까? 네, 37,027번이었습니다. 37,168번 김옥춘 씨가 어머님 남동생 김종식, 김정욱, 여동생 김옥녀 씨 찾습니다. 해방 직후에 함경도에서 관람하셨어요. 강원도 횡성 공군면 학곡내에서 거주하시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사시기 어려워서 본인을 시어머니 집에 맡기고 3남매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6.25가 발발했다고 하시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님 기억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기억을 못하고 동생들이 누나 갖다 주라고 방 갖다 준 것밖에 몰라요. 네네. 그럼 어머님과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살기 어려워서 잊었어요. 네. 어디서 하셨습니까? 여기 시어머니 집에 맡기셨고요. 그러고서요. 네. 3남매만 내려오셨어요? 그냥요? 네. 37,168번. 목음에서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37,497번입니다. 복녀 씨가 아버님과 언니를 찾고 계신데 성함을 기억을 못하십니다. 아버님과 작은 언니 세 식구가 살다 본인을 재령에는 여관집 양녀로 보내셨어요. 그 당시 나이가 6살이었고 작은 언니와 왕래가 있었습니다. 양녀로 갔던 집이 사리원으로 이사간 뒤에 소식이 끊겼는데 고향은 황해도 신원입니다. 사진을 들고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 어머니 사진이에요. 네, 아래 사진은 본인이십니까? 네, 본인이에요. 네, 네. 언니가 보시면요, 양어머니를 아세요. 오셨다 가셨다 하셨기 때문에. 네, 언니가 이 사진을 보면은 양어머님이신지 아십니까? 6살 때 헤어졌으면 언니 얼굴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해요. 네, 기억을 못 하시고요. 사리원으로 이사 간 다음에 소식이 없다 그러셨는데요. 작은 언니와 그때 거기서 헤어졌습니까? 네, 재령에서요 있을 때 제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와가지고 가자고 집으로 가자 그러는 걸 양어머니가 원체 잘해주니까 엄마의 정이 들어가지고 안 가겠다고 제가 도망을 왔어요. 그러고부터 이제 사리원으로 이사한 뒤에요.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나는 동안 양어머니와 같이 이제 넘어왔죠. 네, 37,497번이었습니다. 37,341번 원영만 씨가 아버님 원호백 씨, 형 영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춘천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형님이 아버님한테 가자고 해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도착을 했는데 대합실에서 새벽 4시경에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개건너 마을입니다. 그러면 대합실에서 형님하고 헤어지셨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님이 아버지 찾으러 가자고 기차를 타고서 왔는데 또 밤에 내리 갖고서 이제 자다가 보니까 4시나 5시경에 일어나 보니까 형님이 안 계세요.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저 기차 타고 도망가려고. 그 이제 아무나 붙들고 그냥 따라서 기차 타고 돌아다니다 이렇게 고아로 자랐습니다. 대합실에서 잠을 자고 나니까 곁에 있던 형님이 없어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37,341번까지 소개했습니다. 김상준 씨 소개해 주세요. 네. 37,042번 윤석영 씨입니다. 아버지 윤양민 씨, 어머니 박길순 씨, 여동생 윤정숙 씨, 남동생 다령, 신영, 일영 씨를 찾습니다. 1950년 12월 4일 평양시 율리집에서 할아버지와 형님과 본인이 먼저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데리고 외갓집에 있다가 날씨가 풀리면 떠나겠다고 하시면서 사리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같이 안 떠나셨군요. 같이 나오다가 예, 외갓집에 들렀습니다. 아, 외갓집에 들르셨어요. 형제분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부산에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지금 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아버님 성함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연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세요?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70 정도, 70점 넘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서울 37,042번입니다. 다음에 서울 37,048번 지삼순 씨, 아명은 지명순 씨입니다. 함남 전평 고산 신성리가 고향, 아버지 지영숙 씨, 삼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오빠 지동열 씨, 언니 한순 씨, 동생 동순 동복 씨를 찾습니다. 6.25 직전에 1949년 단신으로 월남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사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흥남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당시 서대문구 신사동 1통 5번에서 살았다는 소식을 14년 전 고향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 14년 전에 고향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그때 이제 누가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우리 넷째 삼촌인가 다섯째 삼촌인가 그래 살았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내려오셨는데요. 본인의 그 지삼순 씨, 어려서는 지명순 씨라고 하는 어려서 지삼순 씨고 지금 성함이 지명순 씨입니다. 네, 서울 37,048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7,063번 홍종복 씨, 일명 종만 씨입니다. 아버지 홍기룡 씨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이순열 씨, 형 홍종식 씨, 삼촌 홍이용 씨, 숙모 노숙 씨, 삼촌 홍종섭 씨를 찾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해서 경기도 연천군 중면 마거리 404번지에서 헤어졌고요. 어머니는 수원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수원에서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때가 언제쯤 됐습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죠. 고아원에 있을 때요. 고아원에서 들으셨군요. 고아원에는 누가 데려다 주셨을까요? 고아원에서는 천호동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때 고아원 원장님이 고아들을 이렇게 모이러 왔을 때 왔습니다. 네, 37,06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7,000.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장현 씨. 지금 저 서울 공개홀에서 경북 확인 전화를 김천. 받으시면서 말씀 나누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분이 구성면. 바로 전화가 왔군요. 153번. 예, 전화번호는 없어요? 네. 네. 네, 37,112번 정오월 씨, 일명 선녀씨입니다. 동생 최순희 점례, 남동생 용철 씨가 딸 최양근희 씨를 찾습니다. 사위 노태식 씨와 함께 6.25 때 양주군 백성면 기산리 기곡에서 헤어졌는데요. 6.25 당시 왕십리에서 시동생하고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양산리가 고향입니다. 지금 남동생이 나오신 겁니까? 예, 남동생입니다, 제가. 네. 당시 누나 최양근희 씨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나는 건 잘 모르고요. 네. 왕십리에서 조카 딸이면 2살 먹은 조카 딸하고요. 그 당시에 그 매형 그 막내 동생이요. 교통사고로 나가서 다리를 다쳤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서 그 시동생하고 같이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내보냈대요. 그러고 나선 소식 못 들었습니다. 37,112번입니다. 다음에 36,893번 김치배 씨, 아버지 김행식 씨, 어머니 이덕성 씨, 여동생 연옥, 명옥, 순옥, 배옥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송하군 연정면 백성리 성황당 고개에서 어머님과 헤어진 후에 친구 두현과 함께 월남을 했습니다. 당시 17살입니다. 성황당 고개에서 어떻게 해서 헤어졌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본인이 아니고요, 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미군이들이 막 이제 이북에서 막 실어 올 적에요. 어머니 집을 가니까 어머니 한 분만 계셔서 그냥 어머니만 보시고요. 그냥 헤어진 후 이제 소식이 없는 거래요. 네, 36,893번이었습니다. 강성희 아나운서. 네, 37,155번 박음전 씨가 아버님 박돌매 씨, 어머님 성함을 모르십니다. 언니 박부전, 박부자, 박보욱 씨, 남동생 부식 씨 찾습니다. 1.45때 때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배천 예성강을 건널 때요. 부모님께서 집에 잠깐 다니러 간 사이에 본인은 동네 어른들과 강을 건너면서 그 길에서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박음전 씨의 사연인데요. 아버님 뭐 특징이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뭐 파란 짝을 잘 못 쓰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헤어질 때 몇 살이셨어요? 9살 때요. 형제분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언니가 지금 셋이 있는데요. 넷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같이 있고요. 셋이 지금 찾는 중이에요. 새 언니를 찾고 계시는군요. 37,155번이었습니다. 다음 37,088번 김영선 씨, 일명 승록 씨라고 하시는데요. 동생 김병묵, 김병도, 딸 김원단, 김옥분, 아들 김도영 씨 찾습니다. 1.45 때 당시 강화에서 동생 병묵, 병도 씨 그리고 아들 영열 씨와 같이 계셨는데요. 본인이 노무자로 가는 바람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선산면 용덕리 엉검입니다. 고향이 황해도인데 어떻게 강화까지 가셨습니까? 그렇게 거기서 떠나가지고 강화로 건너왔었죠. 그때 부인 아들 딸의 그 어머님 되시는 분 부인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거기서 그냥 두고 왔죠. 거기라면 강화도를 말합니까? 강화 거기는 연백이죠. 연백이고 강화로 건너온 사람은 동생하고 그 조카 영렬이하고 그렇게 시시 건너왔댔죠. 그러니까 부인은 고향에 두시고요. 남자분들만 강화에 피난을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37,088번이었습니다. 37,194번 박용각 씨가 딸 박형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 때 의정부에서 서울로 피난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딸 형자 씨, 남동생은 세원 씨, 여동생은 금자 씨를 찾는데요. 금자 씨는 어릴 때 업어준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따님을 찾는데 외동딸이세요? 아니에요. 저 사남매예요. 자녀분 4남매고요. 지금 어릴 때 업어준 기억이 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 이 형제가요. 그 2살 먹은 거고 2살 먹은 남동생하고요. 업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걔가 지 동생 이름을 알 것 같아서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말 조금 더듬습니다. 약간. 네,
네, 말 더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박형자 씨가. 네, 37,194번이었습니다. 37,207번 조옥순 씨가 아버님 조희동 씨, 어머님 윤장녀 씨, 여동생 조금순 씨, 남동생 조용삼, 큰아버지, 시동생, 사촌동생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황해도 연백군 온정면 신기촌에서 본인이 혼자 관람을 하셨고요. 시동생 손태중 씨는 그 당시 군에 있었는데 전북 익산군 황동면에 휴가를 왔다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황해도 평산 고지면 대령리가 고향이신데요. 부모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버지가 74이나 됐을 거예요. 뭐 기억나는 어떤 특징 같은 거 없으세요? 찾고 계신 분들? 없는데. 그럼 고향집에 뭐 특이한 풍경이라든가 생각나는 건 어떤 거 있어요? 뭐 고향집에는 생각은 다 나죠. 18살 때 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저 혼자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저기 할 수가 없죠. 네네. 고향에서 안 나온 걸 제가 보고 저 혼자 나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37,207번이었습니다. 37,156번 김정희 씨가 성명을 모르는 아버님과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 덕산에서 양딸로 주셨어요. 생년월일을 적어주고 떠나셨다가 경기도 안성 칠장사 절에 있을 때 다녀갔다는 것을 언니를 통해서 찾습니다. 수양 언니도 함께 찾고 있는데요. 이 덕래 씨란 분이 수양 언니입니까? 네, 같이 있던 언니예요. 네. 그러면은 절에 계셨는데요. 절에 맡긴 것이 어느 분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거리에서 도중에 저수지 뚝에서 울고 있는 걸요. 어떤 아줌마가 하얗게 입고 지나가다가 자기네 집이 동생네다가 애기 보라고 한 2, 3년 있다가요. 그리고 도저히 그 아이들이 크니까는 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12살쯤 돼가지고 절로 보냈거든요. 네, 아버님과 오빠 그 얼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특징 같은 거요? 기억은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몇 살 때 해주셨어요? 7살인지 8살인지 분간을 못해요. 네, 집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고향에서? 어렸을 적에 지내다 이제 야단을 맞고 작은 집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있는데 저기 동산에 앉아서 내려다보면 기차가 지나가고 그냥 조그만 초가집에서 내려다 보이고 그랬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기억이라고는 그것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7,156번 소개했습니다. 김상준 씨. 네. 37,255번 한근수 씨가 아버지 한두철 씨, 두철 씨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60살 가량. 그리고 친척 한용달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도매 산골에서 기흥상도에서 살다가 가정이 어려워서 전전하다가 강원도 속초에서 동생을 두고 부친이 나가신 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동생은 1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자, 한근수 씨하고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근수 씨 부인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37,255번입니다. 다음에 37,143번 허동화 씨, 아버지 허오영 씨, 오빠 동수, 여동생 동래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사리원 세남에 살던 중 해방 후에 허동화 씨, 허동분 씨만 월남을 했습니다. 허동화 씨하고는 어떻게 되십니까? 대신 나오셨는데요. 어머니 됩니다. 네, 어머니가 오늘 못 나오셨습니까? 예, 못 나왔습니다. 네, 37,143번입니다. 다음에 37,130번 박풍기 씨, 아버지 박인환 씨, 셋째 명기, 넷째 풍기, 다섯째 경기 씨, 어머니 김은실 씨, 큰형 박순희 씨, 둘째 만기 씨. 고향은 평남 중하군 양정면 신거리입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집을 나와서 피했다가 온다고 한 것이 못 가게 됐고요. 당시 큰형은 진남포에서 살고 둘째는 먼저 월남을 하시고 막내는 나중에 온다고 했습니다. 박풍기 씨의 부인 되시죠? 네, 부인이에요. 네. 특징은요, 저 가수원을 크게 하고 논둑에 저 살구난 거가 자두난 거가 있고 그렇대요. 아, 과수원을 크게 하셨고요. 논두렁에 자두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박풍기 씨 대신 나오셨는데요. 37,130번입니다. 37,484번 이종은 씨, 아들 이경수 씨, 일본 여러분은 도시장, 여동생 이복덕 씨, 일명 복례, 이복연 씨, 원산녀, 남동생 이종범 씨, 일명 삼돌이를 찾습니다. 고향은 원산시 평화리, 돈거리 창깨집이라고요. 해방 이듬해 독신으로 월남한 뒤에 다음에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월남한 뒤에 38선 경비가 심해서 경수를 데리러 못 갔습니다. 이종범 씨는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을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해방 전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이 아드님도 여기 사진에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쭉 있고요. 네. 돈거리 그 참깨집이라고 했는데 참깨입니까? 참깨입니까? 참깨. 그 참깨를 짜는 집이었습니까?
아니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37,484번입니다. 다음에 37,132번 김일선 씨, 김이선 씨가 아버지 김주복 씨, 시수 홍성민 씨, 오빠 광선 씨, 시동생 홍석조, 석칠, 홍영택, 홍석중 씨를 찾습니다. 올케 안승옥 씨와 함께 조카 김충남, 수자, 충렬 씨, 고향에서 헤어졌는데요. 조카들은 외가댁 순천군 신창면 366로 보낸 후에 헤어졌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평양에서 축구 선수였습니다. 황해도 신천군 철이면 달촌리가 고향입니다. 막내 시동생이 평양에서 축구 선수였는데 그때 학교를 다닐 때 선수였습니까? 네. 근데 어느 학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신 뒤에 헤어지셨군요. 예. 결혼하고 나서요. 네, 지금 자매만 그러면은 일선 씨하고 이선 씨 이렇게 자매만 함께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김필료를 여기 적질 못해서 못 찾았어요 지금. 김필려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동생이요. 네, 여동생 필려 씨도 함께 찾는다는 사연입니다. 37,132번이었습니다. 37,303번 조창실 씨, 별명은 오복래 씨인데요. 아버님 조원국 씨, 큰오빠 창전, 작은오빠 창순, 이종과 박상지 씨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강서군 함서면 고정리고요. 145때 때 친오빠와 헤어졌습니다. 6.25 때는 이종오빠와 헤어졌고요. 외삼촌은 부산에서 고안을 경영하다 거제도로 가셨다고 합니다. 평남 용강 온천에서 대장간을 이종오빠께서 경영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이 아버님이라든가 큰오빠, 작은오빠 분들은 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북에. 그러면 어느 분 지금 가장 찾고 계세요? 저 외삼촌. 특징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건 없어. 잘 알겠습니다. 37,303번이었습니다. 37,209번 박경천 씨가 어머님 김동교 씨, 매형 최원영 씨, 누나 박영애 씨, 진려 최희선, 최인자 씨 찾습니다. 북계근에 끌려가시면서 이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끌려가신 장소가 1950년 9월 해주시 공설시장 옆 일신병원이라고 하십니다. 누님 박영애 씨하고 헤어지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25쪽입니다. 그때 누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아기를 가졌는지 아기를 낳았는지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결혼하셨고요. 누님 뭐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같이 두 분이서? 특별한 기억은 없을 겁니다. 안경 그저 제가 그때도 썼댔습니다. 얼굴 보면 기억을 하시겠죠? 네. 37,209번이었습니다. 37,187번 전선일 씨.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복사리가 고향이신데요. 남편 김재순 씨, 둘째 딸 김영수, 큰딸 김영녀 씨, 시동생 김창순 씨 찾고 있습니다. 6.25 3년 전에 황해도 안악에서 작은 딸 영자 씨만 데리고 관람을 하셨대요. 145때 때 할머니와 영녀가 해주에 온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막내딸만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 큰딸 영녀 씨하고 둘째 딸 영숙 씨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대원면 복살이 있었어요. 네. 어떤 특징 같은 거 없어요? 두 딸. 왜 같이 안 내려오셨어요? 영감님이 8일에 해방되고 그 이듬해 오면서 나는 그냥 가오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오려오면서 그냥 작은 딸만 데리고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는 또 가서 데려온다고 그러고서는 그만 못 갔어요. 그러면은 아버님하고 둘째 딸, 큰 딸이 같이 계셨군요, 고향에요? 그러니까 영감님 먼저 왔지. 먼저 오고 나는 내중에 10월 달에 오면서 작은 딸만 데리고 오고 둘은 또 가서 데려온다고 떼놓고 와서는 다시 못 가고 말았잖아요. 네네. 37,187번이었습니다. 37,150번 심점순 씨가 오빠 심순만 씨, 아버님 심덕한 씨, 어머니 원홍남 씨 돌아가셨을 것 같으시대요. 6.25로 동두천에서 청량리 그 당시에 물리대에 수용 중에 미아리 사촌 형네 집에 간다고 나간 후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빠께서 왼쪽 발을 잘 못 쓰십니까? 네. 그때 그 청량리 물리대 그 수용 중에 헤어졌을 때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보세요. 같은 형네 집에 가가지고 뭐 이제 그때 신발이 6.25 때 나왔으니까는 맨발로 나왔거든요. 그래 그것 좀 가지고 온다고 나갔는데 지금 안 와요. 헤어질 때 맨발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오빠께서요. 37,150번이었습니다. 37,238번 아버님은 이완희 씨고요. 남선인 씨인데 오빠 이응실 씨, 본인 지금 남선인 씨가 나오셨죠. 큰딸 이민자 씨와 작은딸 이순자 씨 찾고 있습니다. 민자 씨는 인천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눈썹 사이에 빨간 점이 있고요. 또 7살 때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약수터에 이상구 씨 소개로 서울 양식집에 양녀로 갔습니다. 엄마가 가서 누구냐 하니까 시골 엄마라고 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은 충남인데요. 민자 씨, 순자 씨 지금 특징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 홍점이 있고요. 그때 만나서 보고서는 시골 엄마라고 울 적에 내가
고대미가 법위까지 들어갔었는데 합의해서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시골을 갔다가 와 보니까 이사를 데리고 가버리고 항방이 없어서 못 찾았어요. 그러면 민자 씨랑은 아버님과 헤어지고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시골로 6.25 때 내려가고선 제 아버지 와야 온다고 그러고선 매달려서 그럼 너희 아버지 아무쪼록 모시고 오느라 그러고서는 금방 올라온다고 올라오는데 배가 못 땡해갖고 우리 딸이 그러더래요. 금방 어머니 오신다더니 왜 안 오냐고. 시골이라면 어딜 얘기합니까? 충남이에요. 충남. 민자 씨는 충남 시골에 계셨군요. 네. 아니 내가 충남에 있었고 인천서 이제 충남으로 내려가서 금방 올라서 데리고 간다고 또 인천에서 그렇게 어머니가 이내 온다고 그러더니 안 온다고 그러고 울고 돌아다니더래요. 네, 민자 씨랑은 인천에서 헤어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37,238번 소개했습니다. 네, 김상준 씨. 네. 37,138번입니다. 김정임 씨가 아버지 김갑본 씨, 어머니 이순인 씨, 남동생 정기정화 씨, 여동생 정옥 정숙 씨를 찾습니다. 1.4 5태 당시 옹진군 마산면 옹진 광산 사택에서 헤어졌는데 김정임 씨는 4살 때 부엌에서 불을 떼다가 배에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크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살 때 헤어지셨습니까? 15살 먹어서요. 영천면으로 저기 갔다가요.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이렇게 헤어졌어요. 수양 어머니 댁에 갔다가 헤어졌습니까? 네. 그러면 수양 딸로 들어가셨군요. 그렇게 들어간 셈이죠. 아, 그렇습니다. 37,138번입니다. 37,326번 김인혜 씨, 김민순 씨, 어머니 오경원 씨가 외삼촌 오덕찬 씨, 일본명으로는 독고장입니다. 57세 씨, 영실 영식 씨, 오빠 김익식 씨, 애명은 둘째, 어려서 이름은 둘째입니다. 1.4 5태 당시 황해도 옹진군 마산면 마산읍에서 헤어졌는데요. 일본명 독고장이라고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 모양이네요. 외사촌이 오삼촌이 아니고 오삼촌의 아들이지. 아, 외사촌이 독고장입니다. 네, 김인혜 씨, 김민순 씨, 네, 김익순 씨를 찾습니다. 37,326번입니다. 다음에 36,000. 네, 저 김상준 씨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외삼촌하고 조카가 만나셨는데요. 지금 확인을 하고 계세요. 동생들하고 이제 같이 나왔는데 못 만났어. 동생 모르니 서울에? 동생이 바로 내 밑으로 셋이죠. 셋인데 둘은 지금 두 분이 삼촌하고 조카분이 네. 확인되셨나요? 네. 네, 여러분 축하를 해주세요. 외삼촌 네. 되세요? 네. 그럼 어머님께서는 지금 어머니는 세준에 계세요? 어머니가 지금 생전에 계신지는 모르죠. 같이 나와서 떨어졌으니까 동생하고요. 근데 어머니만 찾으면 동생하고 어머니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외삼촌의 누이 동생이 되세요? 어떠세요? 어머니가 누이 동생이 되죠. 누이 동생의 네. 지금 아드님을 만나셨는데요. 그럼 외삼촌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셨댔어요? 같은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네.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아파서 외삼촌이 하루 먼저 나가시고 우리는 하루 낭중 나왔죠. 외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나가 전라도 김제 가서 떨어져 갖고 네. 여지껏 혼자. 네. 지금 저 누이 동생이 살아 계시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65세인가 되셨을 거예요. 네, 그 정도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을 못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됐죠. 교회도 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되시나요? 네, 가족들이 전부 같이 가족 나오셨나 되십니까? 보죠. 네. 외사촌. 외사촌끼리.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만나시고 외삼촌 만나시려고 전부 사연을 네. 방송을 하셨는데 외삼촌만 만나시고 아직 어머님은 못 네, 만나셨다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오순덕 씨입니다. 오순덕 어머님 네. 숫자 덕자시고요. 네. 네. 저 이 가족들 축하를 드리면서 또 안타깝게도 아직도 어머님을 못 찾으셨는데요.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고향은 어디신데요? 강원도 철원. 철원이요. 네. 혹시 들으시거나 보시면은 또 나오셔서 만나시면 또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얼굴을 이렇게 다 배우면 말이죠. 네. 축하드리겠어요. 밀린 말씀 또 나누세요. 네. 정말 김상준 씨? 반가우시겠습니다. 네, 36,441번입니다. 권혁선 씨, 누님 금덕 씨가
어머니 이경희 씨, 동생 국중선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인천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수원 세류동에서 4, 5년 만에 만난 후에 식량이 없어서 본인이 식량을 구하러 김포로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동생은 의붓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가슴앓이를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고향이 경기도라고만 하셨는데 그 밖에 기억나는 그 군이라든지 면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포군 검남면입니다. 김포군 검남면이 고향이시고요. 동생이 의붓 형제라고 하셨는데 당시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겁니까? 파유 해방 후로 재혼하신 거로 인정됩니다. 네. 지금 살아계시면은 73살이십니다. 36,441번입니다. 37,128번 문창록 씨가 아버지 문명봉 씨, 동생 문창열 씨, 어머니 박금녀 씨, 숙부 문명순 씨, 형 문창손, 여동생 순자, 누님 길려, 동생 창성, 매형 김대옥 씨, 여동생 순희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현대면이 고향, 1.45 때 당시 원산시 송아리에서 살았고요. 9.28 수복 당시 본인은 원산철도 기관차 사무실에 근무 중 국군 철도부대와 함께 월남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월남을 못 하셨군요. 네, 단신 월남했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저 가족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가족은 부모, 형님은 저 결혼해가지고는 강원도 금학원 창도면에서 살았고, 누님은 결혼해가지고는 강원도 금학원 근동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산시 송아리에는 부모님하고 저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살다가 9.28 수복 때 국군 철도부대하고 같이 군사수송을 하다가 군속으로 있다가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부모님께 어디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혼자 월남했습니다. 네, 당시 군속이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셨습니다. 지금 51살입니다. 문창록 씨 37,128번입니다. 37,313번 차성복 씨는 어머니 정영수 씨, 형 차규복 씨, 누님 차순복 씨, 경복 씨, 조카 차상빈 씨, 차상준 씨를 찾습니다. 1948년 월남한 후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북도 태천군 태천면 북부 등의 고향이신데요. 함께 월남을 못 하셨습니까? 예, 남매만 데리고 제 식구만 왔습니다. 남매하고 식구만 데리고 월남을 하셨는데요. 월남 당시 그 가족들의 그 표정이라든지 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그때는 간다는 인사도 못하고 평양 나간다는 거짓말을 하고서 나와야 되는 때니까 뭐 그때는 형님도 만나 뵙지도 못하고 어머님만 그저 작별하고서 식구들을 몰래 왔습니다. 네, 당시 그 공산 치하에 무척 그 살벌했었죠. 48년도 월남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월남을 하셨답니다. 차성복 씨 37,313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37,108번입니다. 김상남 씨가 어머님 박일래 씨, 아들 송영욱 씨, 남동생 김현성, 여동생 김상림 씨 찾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개풍군 대성면 산길이고요. 6.25 때 아들 영욱이가 5살이었는데 아버지, 엄마, 동생 4식구가 외거로 피난 갔다가 9.28 때 영욱이만 외할머니 댁에 두고 서울로 왔다가 헤어졌습니다. 서울에는 김연호, 김연주 씨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5살이었는데 그때 엄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헤어질 때 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헤어질 때 우는 걸 띄고 왔어요. 금방 엄마 서울 다녀온다고요. 그리고 1.45 때가 나서 다시 못 가고 맥혔어요. 알겠습니다. 37,108번이었습니다. 37,261번 신월희 씨, 누님 되시는데 아버님 신상혜 씨, 남동생 원균, 호균 씨 찾습니다. 해방 당시 만주 반사년에서 중국 노태 농장으로 가는 소식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신월희 씨의 남편 되십니까? 네. 그러면 장인하고 처남들을 찾는데요. 44년도에요. 자기 누나가 노태 농장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큰 처남을 데리고 나한테 왔었어요. 그러다가 해방된 45년도 7월경에 다시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노태 농장으로. 그러면 같이 계셨습니까, 처남들하고요? 그 당시 뭐 하셨어요? 제가 경찰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7,261번이었습니다. 37,172번 김시풍 씨, 김시찬 씨 형제분이 아버님 김익준, 어머님 장화학실 씨, 누님 김옥선, 여동생 김재선, 김명선, 김선자 씨 찾습니다. 김선자 씨는 발목에 부스럼 자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작은 아버님 김익수 씨, 사촌형 김한풍 씨입니다. 1.45 때 집에 나와서 헤어졌는데 평양 대동강면 선교리 동평여관을 경영하셨답니다. 막내 이모와 그 위 식구들이 모두 임진강까지 왔다고 그러는데요.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집에서 나와서 그냥 그때 피난 나오는 길에 전부 같이 휩쓸어서 그때 해줬죠. 네네. 그럼 모두 여동생분들하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되셨죠? 가족 전체 해줬죠. 그때 저희 그 아들이 둘이었었는데 저하고 동생하고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해준 거죠 그 당시에. 뭐 특징 생각나는 거 없어요? 글쎄 특징은 뭐 임진강까지 나왔다고 저희 이모께서 말씀을 하시대요 이번에 저 광장에서 만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희 식구 전체하고 같이 나와다가 임진강까지 나와서 거기서 해줬다고 저한테 얘기하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172번이 있습니다. 37,185번입니다. 김광희 씨 아버님 되시고요. 김보숙 씨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김도순 씨가 함께 아들 김도균 씨, 동생 김정수 씨, 조카 홍삼영 씨 찾습니다. 동생 정수 씨는 평양 선결에서 헤어졌고요. 아들 도균 씨는 평양 윤리 수도가 경마장도에 살다가 6.25 당시 괴뢰군을 끌려가면서 헤어졌습니다. 홍삼영 씨는 제2국민병으로 서울에 나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아드님 되시는 김도균 씨하고 헤어질 때 그 생각나십니까? 아들 김도균 씨랑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그때 17살 나서 저 옆에 빨갱이들이 살면서 그것들이 빼갔죠. 네, 발뼈가 튀어나온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발뼈 무슨 다쳤습니까? 그 복상뼈 있는 데가 좀 두드러졌어요. 다른 데보다 왼쪽이. 왼쪽 발목뼈가요. 뭐 다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안 다쳤는데 반판 이렇게 두드러졌어요. 네, 도균 씨는 키가 큽니까 그때? 그때 두리두리 한 게 좀 튼튼해서요. 알겠습니다. 37,185번이었습니다. 37,257번입니다. 권정용 씨가 어머님 임신순 씨, 동생 권금순 씨 찾고 있습니다. 권정용 씨 특징은 본인 허벅지에 된 자국이 있다고 하시고요. 6.25 때 철원군 갈말면 장방산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뵙고 큰엄마를 따라 피난한 후 소식이 없다고 하십니다. 경북 연천군 왕지면 고왕산이 고향이신데요. 허벅지에 될 때 무슨 어떤 일로 허벅지에 되셨어요? 저 3살 먹어서요. 화르불에 저 옷방 문턱에다 엄마가 화르불을 놨대요. 다칠까봐 옷방 쇠문턱에다 위에다 올려놨는데 내가 기어 올라가다가 뒤었대요. 네네. 헤어질 때 나이는 몇 살이셨어요? 어머님 동생하고요. 헤어질 때요. 14살 먹어서요. 동생은 아버지는 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그리고서 이제 동생은 유복녀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세 식구인데 어머니하고 동생하고는 강원도에 사시고 나는 이 경기도 연천에 큰어머니 댁에 와 있다가 6.25 나가지고 같이 큰어머니하고 피난 나오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소식을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37,257번이었습니다. 네, 강성희 씨 또 김상준 씨 두 분께서 지금 열심히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또 본인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 방식을 오늘부터 조금 바꾼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항의 전화가 오셨어요. 왜 전에는 이렇게 자상하게 소개 안 해주더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억울하시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2달 동안에 방송 등을 통해서 무려 6,428가족이 만나셨는데요. 방송 외에 컴퓨터를 통해서나 또는 저희 KBS가 만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명부. 그렇죠. 책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 가운데는 아주 그 헤어지신 그 당시에 상황이라든가 또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정확히 적으셔서 만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또 그런 그 단서가 또 분명하죠. 네. 근데 아직 못 만나신 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매우 희박해서 주의 깊게 저희 방송을 잘 시청을 하신다든가 듣지 않으시면은 만나시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요. 저희가 진행 방식을 조금 바꿔서 본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준비해 오시면 더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연 같은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셨다가 또 여기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은 본인이 직접 나오셔야만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화번호 확인 전화번호 말씀드리죠.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두 대 대표 전화에는 많은 여대생들이 지금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 주세요. 네. 자, 김상준 씨 그럼. 네. 37,370번입니다. 손복래 씨가 아버지 손갑득 씨, 어머니 정선여 씨,
처허영애 씨, 장남 창녕씨, 장녀 화자씨를 찾습니다. 1.4 후퇴 당시 고향 개성시 만월동에서 본인만 월남을 했습니다. 자, 처 자식들을 이렇게 놔두시고요. 혼자 월남하셨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네, 부모님들이요. 건강하시질 못해서요. 네. 저 혼자만 나가라고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 혼자 이제 월남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러니까 그 남매를 두고 월남을 하셨군요. 아니죠, 이제 첫 과정이죠. 글쎄요. 당시 저 자녀분들은 남매셨고요. 네. 저 장남 창녕 씨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때 몇 살쯤 됐습니까? 2살입니다. 네, 전혀 기억이 없으시겠군요. 이름은 지어놓고 이제 나오셨는데요. 37,370번 손복래 씨입니다. 37,319번 김기홍 씨, 아버지 김진애 씨, 어머니 최부옥 씨, 동생 김기재, 동기 석기 옥화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단신으로 올라만 후에 1.4 후퇴 당시 기재 씨는 양구근방에서 행방불명됐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사유리 2구 기름아재가 고향입니다. 찾는데 말이죠. 형제분들이 아마 지금 모두 살아계실 텐데 찾는데 도움이 되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다른 도움 없습니다. 다 나이들이 있으니까 아마 제 이름이나 뭐 얼굴을 보면 찾아오겠죠. 네, 자 형님 얼굴을 보면은 기억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37,319번입니다. 37,201번 박문겸 씨, 택겸, 경창, 경식, 원겸 씨가 원겸 씨는 모두 이번에 만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호윤 씨, 한수근 씨, 누님 박덕겸 씨, 매형 강복민, 장기태, 박용준, 허창덕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황해도 안압군 대행면 굴산리에서 본인이 괴뢰군의 강제 입대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형이 많으신 거 보니까요. 누님들이 많으신 모양이죠? 누님들이 네 분인데요. 막내 누님만 이름 기억하고 세 분 누님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누님 막내 누님 박덕겸 씨만 어떻게 우연히 기억을 하시는군요. 그 외 누님은 기억을 못 하시고요. 그것도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 이번에 박원겸 형님을 찾았거든요. 그 형님이 우리 누님을 알려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원겸 형님을 찾으셔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37,201번입니다. 37,439번 정운택 씨, 동생 하재성 씨가 딸 하옥지 씨를 찾습니다. 1.4 후퇴 당시 인천 외가댁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남으로 피난 중에 평택 조금 못 가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엄마는 동생을 등에 업고 있었고 본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쳐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을 등에 업었다고 했는데 하재성 씨를 업었고요. 그러니까 딸 하옥지 씨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갔습니까? 네. 할머니 외할머니. 당시 몇 살이나 됐을까요? 지방이요? 당시 지금 저 41살이고요. 따님이 말이죠. 어머니를 기억할 만한 뭐 좀 이런 얘기 없으실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기억을 할 건지 기억을 못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지금 어머니가 나오셨는데요. 정운택 씨입니다. 37,439번입니다. 36,888번 오금선 씨, 아명은 실단 씨입니다. 사위 백두옥 씨가 아버지 오순옥 씨, 어머니 김선화 씨, 둘째 동생 오금자, 셋째 금주 남동생 오정남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47년에 남편을 찾아서 월남을 했습니다. 6.25 전까지 연락이 있다가 6.25 동란으로 인해서 소식이 끊겼고요. 친정의 주소는 평북 정주 갈산면 광동동이라고 합니다. 일명 고읍이라고요. 47년에 남편을 찾아서 그때 단신으로 월남을 하셨습니까? 단신으로 안내자 따라서요. 안내자 편에 아버지도 못 보고 그저 몰래 나오는 거니까요. 그냥 쌀을 한 발 퍼 이어주면서 엄마가 빨리 안내자 따라가래요. 그래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이제 떠나 나왔죠 뭐. 동생들이 이렇게 누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아마 잘 기억 못할 겁니다. 그 당시 아버님은 건어물 상업을 하셨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어머님의 특징은 등에 뜸이 4자죽이 있어요. 등에. 건어물 상회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형제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건어물 상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시장 내에서 했어요. 어느 시장에서요? 그때 그 주소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현재 있는 그 고읍이라는 그 시장인데 뭐 이름이 없어요. 옛날 그 작은 시내니까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광동동입니다. 고읍에서 건어물 상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36,888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이었습니다. 네, 잠시 저 부산을 연결해서요 가족을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 혹시 유한상 씨나 황대근 씨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지금 자리를 하고 네, 계신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네. 유한상 씨입니다. 유한상 씨요? 네. 서울의 유윤상 씨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유한상 씨가요. 네. 윤상 씨, 태상 씨, 벽상 씨, 달상 씨 여러분을 찾으셨는데요. 네. 윤상 씨가 나오신 모양인데 형님이시라고 말씀하시네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촌회입니다. 사촌회입니다. 텔레비전 좀 화면을 좀 보세요. 보시죠. 화면을 보세요. 네. 말씀 나눠보세요. 서로 확인해 유한상이야? 유한상인데 누구요? 달상이요? 나 윤상이야. 윤상? 많이 그러면 들었구나. 비슷한데? 야, 참 모르겠다. 참 모르겠는데. 저게 신중리. 기광명 신중리지. 그래. 아니 그리고 그런데 저 할아버지 이름이 유명국이고. 명국이고. 유명국이고. 맞다 그러면.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유원이지. 유원인. 그런데 왜 아버지 안 나왔어? 아버지는 못 나왔어. 아니 사포리 있으면서 왜 아버지 안 나왔어? 우리 삼형제밖에 못 나왔어. 네, 삼형제는 그러니까 지금 누구요? 확인을 하신 거죠, 형님과 동생이요. 틀림이 없습니까? 네, 그럼 축하 박수를 네,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헤어지셨다 만나시게 되셨어요? 6.25 때 헤어졌다 지금 만납니다. 6.25 때요. 네. 다른 한국에서 가족들 지금 있었어요. 말씀 또 나누시죠. 그리고 형님은 어떻게 됐어? 택사이. 대사 형님은 뭐 신중리에 있었는데 나는 일사후 때 뭐 교육도 못 가봤거든. 나는 흥남 있다가 나왔거든. 나도 우리 이제 삼형제 여기 서울에 다 있어. 삼형제는 누구인데? 달사이하고 도사이. 도사이. 제일 막내이지. 그 셋이 나왔네. 셋이 나왔어. 아니 그리고 저 본정의 그 누나 예쁘이가 안 나왔어? 못 나왔어. 나왔지 안 나왔지 그건 모르지. 그 안 찾아봤네 그러면 이번에. 이 방송 듣고 또 찾으실지도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촌 형님과 동생이 되시는군요. 예. 집안의 어른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 나오는 건 못 보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만나셔가지고 아니, 고향은 뭐 저- 집안 얘기도 많이 나누셔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윤사에. 그러면 저 국군이 들어가갖고 저 고향은 못 가봤어? 못 가봤지. 그 나하고 갔구만. 이제 두 분이서 저 만나셔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연을 나누시는 전화번호 기회를 알지? 올리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가르쳐준 거.